지난 23화에서 저는 제 인생을 갉아먹던 21년 묵은 충치들을 뽑아버렸죠. 태봉이와 서희 누나를 차단하고 악연을 끊어냈던 2018년.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휑하니 뚫린 기분이 들더군요. 시간이 흘러 2019년의 끄트머리.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저는 윗니가 하나도 없는 잇몸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. 내 나이 40이 다 되어가는데 내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 이 지경이 되었구나.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? 제 입안의 비극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중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그때 저에게는 창훈이라는 친구가 있었죠. 어느 날 복도에서 창훈이는 장난삼아 제 다리를 발로 툭 걸더군요.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저는 넘어지는 순간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.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앞니 2개가 뿌리째 부러졌고 입안은 그야말로 피범벅. 더 비참한 건 그 다음 상황이었어요. 당시엔 장애인 전문 치과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. 피를 흘리며 찾아간 대학병원에서는 몸을 떠는 장애인은 치료할 수 없다며 저를 문전박대하더군요. 우여곡절 끝에 겨우 치료를 받았지만 가해자인 창훈이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. 그날의 사고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. 약해진 치아는 결국 20대 초반에 모두 망가졌고 저는 그 꽃다운 나이에 틀니를 껴야만 했죠. 그렇게 흘려보낸 10년, 틀니는 제게 또 다른 고문 도구였습니다. 딱딱한 플라스틱 덩어리가 연한 잇몸을 사정없이 긁어대고 밥을 먹으면 음식물이 끼어 찌르기 일쑤였거든요. 매일 밤 거울을 보면 제 잇몸은 늘 피투성이, 정말이지 잇몸이 멀쩡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. 이제는 끝내자. 창훈이가 남긴 저주도 틀니의 고풍도 내 손으로 끊어낸다. 때마침 부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. 국가에서 장애인을 위해 만든 전문 병원이라니 거기라면 나를 받아줄 거라 믿고 찾아갔죠.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. 전문센터의 교수님조차 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다니 난색을 표하시더군요. 승우 씨,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. 10년 넘게 틀니를 쓰면서 잇몸뼈가 아예 다 녹아 없어졌어요. 게다가 몸떨림이 심해서 저희 센터에서도 임플란트 수술은 위험합니다. 장애인 전문센터에서조차 어렵다는 판정.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. 꼬박 1년을 그 센터에 매달리며 잇몸 치료를 받고 기회를 엿보았죠. 그러던 어느 날 남아있던 치아 하나가 썩어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데 제 몸의 떨림 때문에 결국 전신 마취를 해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. 그 순간 저는 교수님을 붙잡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. 교수님, 어차피 전신 마취하는 거 그냥 신경치료만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. 하는 김에 제 오른쪽 턱뼈를 잘라서라도 임플란트를 심어주십시오.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. 제 결기에 눌린 교수님은 결국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. 방법은 승우 씨의 턱뼈를 이식해서 임플란트 나사 단 2개를 심는 것뿐입니다. 그걸로 6개의 치아를 연결할 건데 비용은 1,000만 원입니다. 하시겠습니까? 1,000만 원. 남들은 그 돈이면 차를 한 대 뽑을 큰 돈이죠. 하지만 그때 제 귀에는 돈 액수 같은 건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.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, 창훈이가 보란듯이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통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.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. 하십시오. 1,000만 원이든 1억이든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해주십시오. 그렇게 2019년 겨울 부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1차 대수술이 시작됐습니다. 수술대에 오르며 다짐했죠. 이 비싼 임플란트가 내 입안에 박히는 순간 내 인생의 가치도 1,000만 원, 아니 수억 원 이상으로 뛸 것이다.
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입안 가득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.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. 오른쪽 어금니 쪽, 그러니까 뼈를 떼어낸 턱 부위에 감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. 손으로 만져봐도 남의 살 같고 마치 강력한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얼얼하고 먹먹했죠. 교수님은 덤덤하게 말씀하시더군요. 뼈를 잘라내는 과정에서 신경이 좀 놀랐을 겁니다.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. 하지만 여러분, 그 감각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오른쪽 턱은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얼얼합니다. 영구적인 신경 손상, 평생 안고 가야 할 장애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죠. 그럼 후회하냐고요? 아니요, 절대 후회 안 합니다. 창훈이 때문에 시작된 25년의 고통, 그리고 매일 피를 흘려야 했던 틀니 생활에 비하면 턱 감각 하나 없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. 저는 이 마비된 턱을 저만의 영광의 상처로 받아들였습니다.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수술 후에 찾아왔습니다. 뼈 이식을 하고 잇몸이 아물 때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저는 틀니조차 끼지 못한 채 이 없는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. 앞니가 휑하니 빈 채로 6개월을 살아야 한다니 남들 시선이 두려워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공포였죠.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. 2020년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터진 겁니다. 세상은 난리가 났지만 저에게는 하늘이 준 선물이었어요. 모두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으니까요. 저는 당당하게 검은색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밖을 나갔습니다. 남들은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썼지만 저는 제 없는 이를 가리기 위해 쓴 겁니다.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. 마치 온 우주가 저의 이 복수극을 돕고 있는 것만 같았죠. 그렇게 6개월을 버티고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. 이식된 뼈 위에 임플란트 나사 2개를 심기 위한 두 번째 전신 마취. 남들은 평생 한 번 하기도 무서운 전신 마취를 저는 1년 새 2번이나 감행한 겁니다. 그런데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2차 수술이 끝나면 바로 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시더군요. 승우 씨, 아직입니다. 뼈가 완전히 굳어서 나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 함부로 이 올렸다가 다 무너져요. 그 기다림이 무려 1년이었습니다. 나사 2개는 박혀 있는데 씹을 수 있는 이는 없는 상태. 입안에 쇠기둥만 박혀 있는 채로 또다시 1년을 생으로 버텨야 했습니다. 희망 고문이 따로 없었죠. 교수님, 언제 됩니까? 물으면 돌아오는 것은 좀 더 기다리자는 대답뿐이었습니다. 하지만 버텼습니다. 마스크가 있었기에 버텼고 1,000만 원이라는 제 피 같은 돈을 생각하며 버텨냈습니다. 장장 1년 6개월이 넘는 기다림. 드디어 2021년 어느 날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. 거울 속에는 퉁퉁 부은 얼굴을 한 남자가 서 있었지만 입안에는 그토록 원하던 하얀 치아가 빛나고 있었죠. 나사는 단 2개였지만 그 위에 올라간 건 무려 6개의 치아. 단단히 고정된 6개의 하얀 치아. 제 잃어버린 청춘의 빈자리가, 창훈이가 부러뜨렸던 그 자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지금도 제 오른쪽 턱은 감각이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얼얼한 느낌이 들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. 이건 내가 뼈를 깎고 전신 마취를 2번이나 견뎌내며 스스로 운명을 바꾼 증거다. 센터 문을 나서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. 들어갈 때는 돈 없고 뼈도 없는 친구에게 배신당한 장애인이었지만 나올 때는 내 살과 뼈를 내어주고서라도 당당함을 되찾은 남자가 되어 걸어 나왔으니까요.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활짝 웃으며 셀카를 찍었습니다. 이것이 저의 완벽한 복수입니다. 창훈아, 보고 있냐? 너희가 내 인생을 갉아먹으려 했지만 나는 내 신체 일부를 포기하고서라도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. 이제 저는 입을 가리고 웃지 않습니다.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가장 크게 입을 벌리고 박장대소하죠. 제 입안에 박힌 이 1,000만 원짜리 임플란트는 제 25년의 한을 씻어내고 저 스스로에게 선물한 자존감의 훈장입니다. 수술이 끝나고 저는 또 다른 도전을 결심했습니다.
이 튼튼해진 이빨로 세상에 맛있는 걸 다 찝어 먹겠다고. 그렇게 저는 20년 지기 수진 누나와 함께 생애 첫 해외여행을 준비합니다. 가자, 일본 오사카로.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. 그 여행이 꿈꾸던 낭만이 아니라 제 몸에 대한 무지가 불러온 처절한 생존기가 될 줄은 말이죠. 다음 화, 제25화, 20년 지기 누나와 오사카의 여행. 휠체어 탄 장애인의 리얼한 해외 도전기가 이어집니다.